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0 모의고사 대비 2회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날 무슨 내용들을 배웠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첫 번째, 도형의 기본 구성 요소들이 뭐냐? 점과 선과 면이다. 그래서 직선과 반직선 선분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잴 것인가? 그렇다면 각이 무엇이고 막꼭지각이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수직과 수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이번 시간의 첫 번째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각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동의각과 엇각인데요. 지난 시간에 막꼭지각을 배우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막꼭지각이라는 게 생기기 위해서는 어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야만 막꼭지각이 생기며 그 막꼭지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동의각과 엇각도 같은 조건에서 생기냐? 아니죠. 동의각과 엇각은요. 두 개의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날 때 생깁니다.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날 때 동의각과 엇각이 생기는데 제가 미리 그림을 좀 그려놨어요.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직선과 그 두 직선을 한 번에 관통하는 또 다른 하나의 직선이 있을 때 여기에는 총 8개의 교각이 생깁니다. 각 A, 각 B, 각 C, 각 D, 각 E, 각 F, 각 G, 각 H 총 8개의 교각이 생기는데요. 이 안에서 그럼 동의각이 무엇이고 엇각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동의각이란 뭐죠, 여러분? 동의각이란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죠. 따라서 각 A의 동의각이 누구인가요? 라고 하면 각 E가 됩니다. 맞죠? 각 B의 동의각이 누구인가요? 각 F요. 각 C의 동의각은 각 G가 될 것이고요. 각 D의 동의각은 각 H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 몇 쌍의 동의각이 등장한다, 이곳에? 총 4쌍의 동의각이 생긴다. 그럼 엇각이란 무엇이냐, 엇각. 엇각은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엇각은 항상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엇각은 어디에서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안쪽에 있는 각들, 여기 안쪽 동네에 있는 각들끼리만 엇각이 생겨요. 이 바깥쪽에 있는 각들은 엇각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안쪽에 있는 각들 중에서 엇갈린 위치, 크로스에 있는 각들이 서로 엇각이 된다. 그럼 각 A는 엇각이 없고요. 각 B와 각 H가 엇각, 각 C와 각 E가 엇각이 되게 되면서 엇각은 총 2쌍이 나온다. 조심하셔야 되는 건 자, 얘들아 각 A의 엇각을 쓰세요 라고 한다고 엇각을 찾아야 되나봐 아무거나 써야지가 아니라 엇각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볼까요? 여러분이 동의각 엇각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실 거예요. 바로 평행선이죠. 평행선의 성질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동의각의 크기가 같고 엇각의 크기가 같아요. 자, 그럼 그게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번엔 평행한 두 개의 직선을 그릴게요. 그리고 그 두 직선을 관통하는 또 다른 직선이 있었다고 합시다. 자, 만약 L과 M이 평행하다면 얘들아, 평행하다는 게 뭐야?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다는 거죠. 똑같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통하는 직선과 이루는 이 각의 크기가 어떨까? 같겠죠. 만약 한 놈은 얘랑 110도인데 하나이는요 120도예요. 그럼 이들이 평행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지. 동의각의 크기는 당연히 같을 거예요.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하다면 동의각의 크기는 무조건 같죠. 그래서 각 A와 각 E라 할게요. 각 E의 크기가 같을 거고요. 각 B와 각 F의 크기가 같을 거고, 각 C와 각 G의 크기가 같고, 각 D와 각 F의 크기가 무조건 같아질 것이다. 그럼 여기다가 같은 모양으로 체크를 좀 해보자. 각 A랑요, 각 E는 동의각이라서 같아요. 근데 각 A가 각 C와 막꼭지각이고요. 각 E는 각 G와 막꼭지각이므로 방금 동그라미 한 각들은 모두 크기가 같겠구나. 다음, 각 B와 각 F의 크기가 동위각의 크기로 같을 것이고요. 각 B는 각 D와 막꼭지각, 각 F는 여기 H입니다. 정정할게요. 각 H와 크기가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자동으로 엇각의 크기가 같아지는 게 보이는구나. 맞죠? 동의각의 크기만 같을 뿐 아니라 엇각의 크기도 같아진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여러분 동측내각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동측내각. 안쪽에 있는 각이네요. 내각이니까. 근데 같을 동, 측면 할 때 측이요. 같은 측면에 있는 안쪽 각이래요. 무슨 말이냐? 여기 안쪽 동네에 있는 각들 중에서 같은 측면에 있는 애들, 요렇게 같은 방향에 있는 애들끼리, 같은 방향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면 늘 몇 도가 될까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180도이므로 동측내각의 합이 늘 180도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까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언제? 두 직선이 평행할 때. 늘 동측내각의 합이 180도가 아니라 두 직선이 평행할 때 동측내각의 합은 180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위치관계로 가볼게요. 첫 번째, 점의 위치입니다. 여기 점 A가 있어요. 이 점 A를 어떤 직선 L이 지나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 L 밖에 점 B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점 A가 직선 L 위에 있다라고 하고요. 점 B는 직선 L 밖에 있다 또는 위에 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평면과 점의 위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여기 평면 P가 있고요. 평면 위에 점 A가 있고 그 밖에 점 B가 있다라고 하면 점 A는 평면 P 위에 있다. 혹은 평면 P는 점 A를 포함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점 B는 평면 P 밖에 있고 평면 P는 점 B를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하죠. 점의 위치 관계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게요.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지금 보고자 하는 위치 관계는 공간상에서의 위치 관계입니다.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요. 공간을 4개 만들어주세요. 4개. 이렇게 공간 4개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기준이 되는 직선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기준 직선을 앞쪽에 있는 가장 밑에 직선으로 잡아줄게요. 이렇게.
지금부터 이 파란색 직선과 또 다른 직선들과의 위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파란색 직선과 이 빨간색 직선은 어떤 관계가 있다? 일치한다라는 관계가 있죠. 일치한다. 두 개가 완벽히 겹쳐져요. 두 번째요. 파란색 직선과 제가 그리는 빨간색 직선들이 무슨 관계에 있나 보니까 다 요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 둘, 세 직선과 파란 직선을 볼게요. 무슨 관계에 있죠? 평행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제가 표현하지 않은 직선들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직선들은 과연 이 파란색과 무슨 관계에 있냐? 만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평행하지도 않아요. 이걸 무슨 관계라 부르죠? 우리는 꼬인 위치라 부르죠. 꼬인 위치에 있다. 아, 그럼 공간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4가지가 있구나. 일치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꼬인 위치에 있는 위치 관계가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럼 꼬인 위치를 쉽게 찾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한 평면에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어떤 평면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서 제가 직선들을 뽑아보면 이 직선과 나머지 직선들은 이렇게 만나거나 평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꼬인 위치는 만나도 안 되고 평행해도 안 되기 때문에 같은 평면에 있는 직선끼리는 절대 꼬인 위치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꼬인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같은 평면에 있는 직선들을 지우시고요. 두 번째, 만나면 안 되니까 만나는 직선을 지워주세요. 마지막으로 평행해서도 안 되므로 평행한 직선들을 지우시면 됩니다. 이 3가지 스텝을 거치고 나서 남는 직선들은요. 모두 꼬인 위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적어두고 문제 풀 때 참고하셔야 됩니다. 꼬인 위치 찾기 중요해요. 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봤으니까 그럼 다음은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공간을 3개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3개만 만들라는 이유가 뭘까요? 위치 관계가 3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3개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기준 직선을 잡고 움직일 건데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앞면의 아래쪽에 있는 직선을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이때 첫 번째, 요 앞면과 바닥면은요. 파란색 직선을 포함하고 있죠. 그 면 안에 파란색 직선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위치 관계는 포함한다. 평면이 직선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치하는 것과 포함하는 건 좀 달라요. 일치는 같은 개체를 놓고 보는 거예요. 같은 직선과 직선이 똑같을 때 일치하는 거고 이번엔 직선과 평면이기 때문에 평면이 더 큰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평면이 직선을 포함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 윗면과 뒷면의 경우에는 파란색 직선과 뭐 해요? 평행하죠. 다음 마지막으로
아직 체크하지 않은 면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좌측면과 우측면이죠. 이 두 개의 면은 파란색 직선과 뭐해요?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따라서 직선과 평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위치 관계도 가능합니다. 되셨죠? 그럼 마지막으로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보기 위해서 공간을 하나 그릴게요. 이번에는 역시 3개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엔 기준면을 제가 바닥면으로 잡고 갈게요. 바닥면이 기준면이에요. 이 평면과 다른 평면들이 어떤 위치관계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바닥면과 바닥면은 서로 뭐예요? 같은 거죠. 그래서 무슨 관계에 있다? 일치하는 관계에 있다. 일치한다. 두 번째요. 이 바닥면과 앞면, 오른쪽 면, 뒷면, 그리고 좌측면의 경우에는 무슨 관계에 있죠? 여기 선에서 만나고 있죠. 이 바닥에 있는 이 선, 이 선에서 밑면과 옆면들이 만나고 있어요. 즉, 한 직선에서 만난다. 마지막으로 바닥면과 요 윗면은 어떤 관계에 있죠? 평행한 관계에 있습니다. 평면과 평면 사이에서의 위치 관계는 일치하거나 한 직선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총 3가지 위치 관계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차식 개념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